자, 원문을 보겠습니다. 상관이 용, 살, 인. 자, 상관격인데 용, 살, 인. 칠살과 인성을 쓴다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칠살은 흉신으로 보기 때문에 이 칠살을 제압할 수 있는 게 뭐죠? 상관입니다. 상관이나 식신은 이 극을 하기 때문에 칠살을 제압하는데, 이렇게 첫 번째, 칠살은 흉신이기 때문에 칠살을 자격력을 억제하는 방법은 눌러서 못하게 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생을 해주게 하면 되죠. 그러면 생을 한다는 건 뭐냐면 칠살 입장에서는 자기 기운을 설기시키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기운을, 힘을 빼서 하는 건데 살생인이죠. 그렇죠? 물론 인성은 상관을 극을 하죠. 극을 하기 때문에 이 상관과 식산이 같이 나란히 있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서로 그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이에 뭔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성을 쓰기 때문에 인성운이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에 칠살과 상관이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재성이 있죠. 상관생재 재생살, 그러면 당살이라고 했잖아요. 상관의 기운을 이 칠살을 키워주는 데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재성이죠. 그래서 재성은 유리하지가 않죠. 또 재성은 뭐예요? 인성을 극을 해버리죠. 지금 우리가 인성이 필요한데 인성을 극을 해버리는 재성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재성은 쓰면 안 된다. 이게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 원문을 보시면 상관이용살인, 상관격인데 칠살과 인성을 쓰는데 인운체리, 인성운이 가장 이롭고, 당연하죠. 인성운이 지금 쓰고 있는 인성 가장 유렸고, 상관과 식상도 역, 또한 형통하다, 좋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상관격이니까 상관격에서 상관이나 식신이 오면은 어쨌든 칠살을 극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식신이나 상관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인성을 쓰는 경우는 인성으로 칠살의 기운을 빼내는 게 가장 좋다. 우리가 어떤 게 강할 때 이거를 누르는 방법은 극이 있고, 이거 기운을 빼는 방법, 이 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풍선에 바람이 깜짝 눌렀어요. 누르면 어떻게 해요? 터져버리죠. 근데 바늘구멍으로 바람 하나 뿅 뚫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설기되죠. 공기가 점점 빠지죠. 힘이 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있을 때 극과 설기가 있을 때는 설을 해주는 게 더 좋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 인성이 가장 유리하고 식신상관이 와도 나쁘지 않다, 좋다, 그 말이죠. 그런데 칠살이기 때문에 칠살에게 가장 나쁜 게 뭐예요? 관살 혼잡이죠. 관살 혼잡보다는 차라리 칠살 하나 있는 게 훨씬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살 혼잡이 나쁘기 때문에 잡관, 정관과 섞이게 되면 길하지가 않게 된다. 또한 재성을 만나게 되면 위태롭다. 재성을 만나게 되면 위태롭다. 재성을 만나는 뭐야? 재극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인성을 쓰고 있는데 재성이 인성을 눌러버리고, 또 상관생재 재생살로 당살을 이루어서 칠살의 기운을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게 뭐죠? 재성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재성을 쓰면 안 되겠죠. 자, 설하고 평주를 보면 상관격이 겸하여 투살인, 칠살과 인성이 겸하여 투출했는데, 역 또한 신약지별, 신강하냐 신약하냐에 따라서 그 규별이 있는데, 그게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자, 신약하면 뭐죠? 신약하면 일간이 강하게 해주면 뭐예요? 나를 생해주는 거 뭐죠? 일간을 강하게 해주는 거는 인생이죠. 인생아로. 그래서 인성을 써야 되겠죠. 용인, 인성을 써서 부신, 일주를 도와줘야 된다. 하귀비조, 하귀비조가 그렇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는 하가 아니라 이 체죠. 체기비죠. 그래서 어느 게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체기비라고 했기 때문에 하귀비는 체기비를 잘못 쓴 게 아닌가. 어찌됐든 원문은 그렇습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명식을 보면 중요하겠죠. 이 사주가 짧아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원문을 보시면 경금의 설기되어서 기가 설기되어서 약하다.
자, 경금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자수가 금생수로 기운을 빼내고만 있죠. 자, 생해주는 건 미토가 토생금으로 생해주는데 미토, 기토가 생해주죠. 토생금으로. 자, 이건 인성인데 미토는 이제 조토라서 그렇고요. 어쨌든 이 수가 이렇게 많이 있어서 금생수로 빼내고 있고, 그다음에 병화가 화극금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죠. 누르는 거 2개, 빼내는 거 3개. 그러니까 총 5개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설기되어서 기가 약하다. 그래서 신약하다라고 일단은 보여요. 신약, 약하다. 이럴 때 용인, 인성을 써서 재상부신. 자, 이때 인성이 토죠. 그래서 자, 이거보다 인성이 임극식으로, 자, 식상이니까 토국수로 극을 하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토생금으로 나를 생해주고, 그런 걸로 쓴다는 거죠. 용신을 써서. 자, 자월은 11월이에요. 해자축이 10, 11, 10이잖아요. 그래서 자월 11월에 금수. 뭐죠? 이거는 금수 상관격이죠. 그럼 뭐다? 겨울철에 금수 상관은 얼어있기 때문에 뭘 써야 된다고 그랬죠? 화를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상관이잖아요. 상관에서는 뭘 보면 안 된다? 칠사를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칠사를 보면 안 되는데 이때는 이 병화가 오히려 괜찮다. 칠사라도 괜찮다. 왜냐면 조우상 그렇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수기한, 기가 차갑고, 뭐 숙살지기 때 숙자잖아요. 굉장히 냉혹하고 한, 차갑다. 그럴 때 영화, 화를 써서 조우를 다스린다. 그런 즉 금수상관 희견관지, 이것이 바로 금수상관격에서는 관성, 정관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는 뜻이다. 그 말이죠. 그러한 뜻이다. 의 뜻이자. 겸하여 이 생인야라. 그리고 겸하여 인성을 생해준다. 뭐죠? 화생토로 인성을 생해주고 있다는 뜻이다. 연상 인수 득용. 자, 연상의 기토와 미토, 연상의 자 특히 기토, 인수가 득용 쓰임을 얻어서 이윤 어렸을 때 운을 보면 을운이죠. 자, 을해에서 파인 인성을 극을 한다. 목극토로 극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출신수미, 출신이 비록 아름다웠지만 괜찮았지만 어떻게 해요? 이윤년 필극 고고 유년 시절에 어렸을 때는 반드시 아주 심한 외롭고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죠? 자, 여기서 제가 2가지를 써놨어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써놨는데, 자, 이게 남자라면 뭐죠? 남자라면 연이 음간이잖아요. 그렇죠? 음이잖아요. 그리고 병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거는 역순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은 을해 이렇게 맞겠죠. 을해. 그래서 을에 이렇게 써놨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여자라면 지금 책입이잖아요. 책입이니까 여자라면 여자라면 음이니까 뭐예요? 이거는 순행이잖아요. 그러면 병정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게 여자고 이게 남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책입이기 때문에 귀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여자란 말이죠. 여자라면 운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리에서는 이렇게 풀고 있는데 이거는 좀 오류가 아닐까, 대운에 관한 오류가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2개를 적어 놔봤습니다. 원래는 여기 보면은 이제 윤현운에서는 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로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역순이기 때문에 연간이 음간이기 때문에 역순으로 간 거, 음간이 뭐지? 연이 음이면서 역순 같다는 것은 이걸 뭘로 봤다는 거예요? 남자로 봤다는 거죠. 남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책입이는 여자이기 때문에 위로 가지 않을까라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문에 보면 을의 이 대운에서는 이 목극토로 인성을 다 깨고 있기 때문에 이 깨버리면 어떻게 해요? 토국수도 안 되죠. 그 다음에 토생금도 안 되죠. 그렇죠?
자, 경금은 뭐예요? 신약한 입장에서 뭐가 필요해요? 이 인성이 필요한데 인성을 깨버리는 거잖아요. 재성이. 그래서 재성이 가장 불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의뢰의 운에서는 굉장히 신세가 고달팠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갑술대운에 오면 갑기합토. 자, 인성하고 토 합을 해보죠. 갑기합토에서 자, 재성이 뭘로 바뀌었어요? 토로 바뀌었으니까 인성으로 바뀌었죠. 나쁘지 않겠죠? 자, 술은 인성이죠. 토생금이니까 차 10년 위 채미하라. 가장 좋았을 것이다. 저기 뭐냐면 인성을 생해주는, 그렇죠? 인성을 생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 자, 갑목이 뭐예요? 원래는 재성이죠. 근데 기토와 합을 해서 뭘로 바뀌었어요? 토로 바뀌어버렸죠. 그 뭐죠? 토가 인성이잖아요. 그래서 재성이 인성으로 바뀌어버려가지고 이 가까스로 더 전화위복돼 버리고 밑에 술이 뭐예요? 인성이잖아요. 그래서 인성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넘쳐나는 상관을 제압을 하고 토생금으로 인성이 일주를 생해줘서 인성이 굉장히 신강해져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갑술대운은 갑기합토로 인해서 훨씬 더 좋은 운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개임. 자, 개수와 임수는 뭐죠? 같은 수죠. 뭐죠? 식상입니다. 개수와 임수는 같은 식상이에요. 수와. 그래서 개임 식상 운에는 유, 인, 회극, 무회. 자, 인성이 도리어 뭐죠? 극을 해버리죠. 토국수로. 그래서 회극해 버렸기 때문에 인성이 돌아와서 극을 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무회, 방해가 없다. 장애가 없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신유는 뭐냐면, 신유는 뭐죠? 생을 해주는 거죠. 금생수로. 신유 방신. 이 생도 해주지만 일간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신금과 유금이 밑에 지지했기 때문에 이 일간, 경금에게 있어서는 뿌리를 두는 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유는 방신, 일주를 도와주고 있다. 신유는 자가행자라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갈 수가 있다. 잡관유인화. 잡관이 뭐냐면 인화로 가버리면, 자, 잡관이라는 것은 이 정관이 뭐죠? 신금이겠죠. 이 칠살이 그거 정관은 뭐죠? 정화겠죠? 정화. 자, 이렇게 정화가 오면 되는데 잡관이 되면서 유인화, 인성이 화가 되면서 오히려 무방해, 오히려 방해되는 바가 없었다. 봉제 파인, 재성을 만나게 되면, 그렇죠? 이걸 깨뜨리는 목의 운을 만나게 되면 인성을 깨뜨려서 그런즉 신필위야라, 몸이 반드시 위태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대운에서는 이 관살이 여기 대운에서는 안 나오죠. 여기서는 나오지만, 자, 이 정도로 보고요. 자, 한번 번역본을 보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일주가 설기되어서 신약하고 이 인성을 써서 상관을 극제하고 토국수로 극제하고 일주를 부조한다. 11월 자수 월령의 금수상관으로서 기가 차갑고 한능한 바 조로서 화를 용신으로 쓴다. 금수상관은 관성이 나타나는 것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되면서 또한 겸하여 인성을 생조하기 때문에 그렇다. 연상의 기토 인성을 쓰게 되는 바 그에 따라서 유년의 행운인 의례운에는 인성을 파극하게 되므로 비록 출신은 좋았다 하더라도 유년은 반드시 극도로 외롭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을 것이다. 아까 을목이 인성을 목극토로 다 깨니까 그렇다고 그랬죠. 가분에는 각기합토로 합을 해서 재성이 인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변하고 수루는 인성운이 역시 20년간이 가장 아름다운 운이 될 것이다. 인성을 살려주니까요. 개수와 임무는 식상운이나 원국에 인성이 있어서 회극하게 되므로 장애가 없고, 신유는 일조를 돕는 방신운이니 당연히 좋게 지나간다. 정관운은 관살혼잡이 되지만 인성의 화가 있게 되니 장애가 없는 보통운이고, 재성운을 만나게 되면 인성이 파극되는 바 일주가 반드시 위태롭다. 앞에서 원문 갖고 했던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명조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원문이 한꺼번에 안 나올 것 같아서 밑에서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먼저 보시면 병화일주가 미월에 태어났어요. 미월에 태어났고 정화가 있고 임수. 이게 뭐죠? 칠살이죠. 칠살입니다. 자, 임목은 뭐죠? 인성이죠. 인성이고 지는 식신이고 상관이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정을기. 자, 미토 속에 있는 정을기 하나도 투출되는 바가 없죠. 그래서 상관격에 이제 칠살이 투출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이 강하나요? 미정에 자, 미토 속에 정화가 있죠. 여름이니까 뿌리가 있고 인성이 생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비겁이 있고 하니까 일간이 강하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일간이 강하다. 그리고 칠살과 인성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정임한목으로 돼버리네요. 정임한목. 목으로 바뀌어서 뭐죠? 목은 인성이 되죠. 그러니까 칠살이 정화와 합을 해서 인성하고 겁재와 칠살이 합을 해서 인성으로 바뀌니까 정말 좋죠. 겁재도 없어져 버리고 칠살도 없어지면서 인성이 되니까 굉장히 좋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 임수가 칠살이 어떻게 처리하냐.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죠? 우운에서 보면은 자, 무기, 식상, 재성 별로 때는 안 좋겠죠. 재성도 있고 자, 이것도 재성. 별로 우리 재성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칠살. 운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인성운이 별로 인성운으로 가고 있지는 않죠. 목화운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 말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차 본편. 이것은 본편. 이 편에 하원 하강노조다. 하강노라는 분이 나왔었죠. 하강노의 명저다. 참관 명감인가요? 명감이라는 책을 보세요. 수, 비록 살인병견. 자, 칠살과 인성이 같이 보이지만 근데 여기 지금 인성이 여기 위에는 없어요. 어쨌든 병견 두 개가 보이지만 신강하고 인이 왕하다. 그쵸? 아까 신강하고 병환이 이제 아가 강하고 인성도 강하다, 왕하다. 그렇죠. 인성이 인목이 두 개 있고 정임한목 목이 나오죠. 그러니까 세 개나 되니까 왕하고 미토는 뭐다? 목의 고지죠. 목의 고. 그래서 이 미토 속에는 을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위 목고. 미토는 목의 고장지고 정임우합. 정임이 정화와 임수가 또 합을 해서 이 목으로 바뀌니 참관, 십관, 배합, 성정절 참고. 하월, 화토, 여름철에 하월, 여름철에 화토. 토가 어떻게 해요? 비용수, 윤토. 자, 용수. 수가 없으면 윤토. 땅을 적셔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땅을 적실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땅이 없으면 임수가 여기서 필요하겠죠. 그래서 조화 기후 불가. 그래서 이 기후를 조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더욱 반가운 것은 지인이 수고. 이 진토는 뭐다? 수의 고장지죠. 수의 고지이기 때문에 우 또한 스토에 속한다. 자, 토를 나눌 때 진술 축미 그러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이거는 양이고 이거는 음이잖아요. 그런데 진축은 뭐죠? 물이 있는 거예요. 진을 개무 축계신기 개수가 있잖아요. 자, 술토미토는 뭐죠? 이거는 조토라고 그랬어요. 바짝 메말른 물기가 없는 토. 그래서 물기가 없는 술토미토는 토생금도 안 되고 화생토도 잘 안 된다고 그랬죠. 화의 기운도 설기시킬 수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나오죠. 어쨌든 이 진토는 임수의 고지가 되기도 하고 즉 뿌리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습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히 할 수가 있어요. 뭐다? 화생토록 화의 기운 병화의 메마름 그 뜨거운 기운을 설기시킬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임수직은 임수의 뿌리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가용야라 쓸 수가 있다. 운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신유죠. 신유 경신 이렇게 경신 해임계
해 임자 개 이렇게 흘러가니 개축으로 흘러가니 금수 제살지향이라. 자, 금은 뭐죠? 여기서는 재성이에요. 수는 뭐죠? 칠살이에요. 금수 제살지향으로 흘러가니 자연이 부귀가 됐다. 자, 이거는 뭐냐면 사주가 일간이 신강하기 때문에 이 제살이 감당이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일간이 약했으면 제살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감당이 안 됐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귀가 됐다. 자, 재물은 뭐죠? 부. 그다음에 살은 귀하게 됐다. 일간이 신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강도 하고 자, 뭐예요? 인성도 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키포인트. 여기서는 일간이 신강하고 인성이 왕하기 때문에 이 운이 제살의 기운으로 흘러갔더라도 감당이 될 수 있어서 부도 얻고 귀함도 얻을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자, 겁인상식 균불이라. 이럴 때는 겁재 당연히 안 좋고 인성이 왜 안 좋죠? 인성이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상관이면 터가 하고 그 다음에 식상 이런 것들은 균 모두 불이 마땅하지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왜 인성운이 좀 안 좋다고 하는 것은 인성이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주고요. 이 병화가 미월에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정의만목으로서 득지했고 등령했고 그 다음에 정의만목으로 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뭐다?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인성이 너무 강하면 인극식으로 식상을 다 그을해버리겠죠.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